종합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위트레흐트, 리그 순위 4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알러, 미겔 로드리게스, 카틀린. 위트레흐트는 4-2-3-1 전형을 중심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템포 조절 능력을 갖춘 팀이다. 칼러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미겔 로드리게스는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으로 위협적인 존재다. 카틀리는 이선과 전방 사이에서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를 통해 침투와 공간 활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엘 아르기우이, 베스토룬드, 보즈도간, 반 헤스가 이탈한 상태지만 중원 조합의 기동력과 수비 전환 효율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주며 후반까지 높은 점유율과 결정력 있는 전개를 이어가는 흐름을 자주 보여준다. 크로닝원, 리그 순위 11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반 베르엔, 크바크만, 세운텐스. 크로닝원은 4-2-3-1을 사용하나 전방 결정력과 전개 속도에서 한계가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 베르엔은 공간 침투에 강점을 보이지만 팀 전술 내 연계 움직임이 부진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크바크만과 세운텐스는 중원에서의 간헐적인 압박과 볼 소유에는 참여하지만 전진성과 속도 모두 제한적이다. 마리아니, 투레이의 이탈로 인해 공격에서의 옵션이 더욱 줄어들었으며 수비 시에는 뒷공간 커버가 느리고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 빈도가 높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위트레트는 안정적인 포지셔닝과 전방 압박, 연계 전개를 중심으로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전술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마무리 정확도도 높은 편이다. 반면 흐로닝어는 수비 조직력과 전방 결정력 모두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후반 집중력 저하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득점 기대치 모두에서 앞선 위트레흐트가 유리한 매치업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위트레흐트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의 완성도가 높고 홈에서의 공격 집중력이 뚜렷하다. 흐로닝어는 공격 연결이 단조롭고 전진 템포와 마무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위트레흐트가 더 강한 마무리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조직력과 공격 완성도에서 위트레흐트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트레흐트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두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탈란타. 리그 3위. 포메이션 3-3-3. 주축 멤버 레테기, 루크만, 콰드라도. 결장자 팔레스트라, 톨로이, 포슈, 코스누, 스카마카, 스칼비니. 아탈란타는 현재 3연패에 빠지며 전력적인 균열이 심각하게 드러난 상태다. 수비진의 핵심인 톨로이와 스칼비니의 연쇄 이탈은 라인 안정성에 큰 타격을 줬고 스카마카와 코스누의 결장은 공격 전개의 다양성과 제공권 싸움에서 손실로 작용하고 있다. 루크만은 여전히 1대1 돌파와 찬스 메이킹에서 위협적이지만 레테기와의 연계가 부진하고 콰드라도의 체력 저하도 뚜렷하다. 전체적으로 공수 전환 속도가 떨어졌고 3-4-3 기반의 전방 압박도 지속력이 떨어져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볼로냐, 리그 4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달린가, 은도예, 오드가르드, 결장자 칼라브리아, 스코롭스키, 퍼거슨. 볼로냐는 유기적인 움직임과 짧은 패스 기반의 점유형 축구가 완성 단계에 접어든 팀이다. 달린가는 제공권과 결정력을 겸비한 스트라이커이며 오드가르드는 이선에서 찬스 메이킹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은도에는 넓은 활동량과 탈압박 능력으로 중원 경쟁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퍼거슨의 결정은 아쉽지만 대체 자원의 기동력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 수비라인의 간격 유지와 라인 조절도 좋아 실점 억제력이 향상된 상태다. 토킹 코멘트. 아탈란타는 핵심 자원의 줄부상과 전술적 불안정이 동시에 드러난 최악의 흐름이다. 볼로냐는 조직적인 운영과 안정된 중원 구성을 바탕으로 이번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아탈란타가 반등하기엔 여건이 매우 불리한 경기다. 배팅 핵심 포인트. 아탈란타는 3연패 상황 속에 수비와 공격 모두 핵심 자원이 대거 이탈했다. 볼로냐는 점유형 운영과 유기적인 전개가 안정적이며 수비 조직력도 향상됐다. 최근 아탈란타는 후반 집중력 저하와 공수 밸런스 붕괴가 반복되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과 전력 완성도에서 볼로냐가 우세를 점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탈란타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세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사수나. 리그 13위. 포메이션 5-3-2. 주축 멤버 부디미르, 루벤 가르시아, 몽카율라. 결장자 브리안. 오사수나는 수비 안정성과 간결한 역습 전개를 바탕으로 실점 억제력이 뛰어난 팀이다.
500 기반 포메이션으로 중앙과 측면 공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부디미르와 루벤 가르시아의 투톱은 공중볼 경합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인다. 몽카율라는 중원에서의 체력과 탈압박 능력을 기반으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공수 전환이 빠른 팀 특성상 후반전에도 흔들림 없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브리안의 이탈은 아쉽지만 대체 자원의 수비 기여도가 높아 큰 전력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로나 리그 15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아벨 루이스, 아스프리아, 스투아니 결장자 리카르도 아테로, 브리안 힐, 이반 마르틴 지로나는 시즌 중반 이후 경기력 기복이 심해졌으며 특히 중원 조직력 약화와 수비 불안정성이 주요한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벨 루이스와 스투아니의 공격 조합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은 뛰어나지만 중원에서 공을 끌어올려줄 이반 마르틴과 브리안 힐이 빠지면서 공격 전개가 단절되는 빈도가 많다. 리카르도 아테로까지 빠진 상황에선 이선의 압박력도 감소해 수비에서 공을 빼앗긴 뒤 역습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정에서는 라인 조절이 느리고 후방 집중력 저하가 자주 나타난다. 토킹 코멘트 오사수나는 수비적 안정성을 갖춘 팀으로 전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경기 흐름을 길게 가져가는 데 매우 능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지로나는 핵심 연결고리들이 빠진 상황에서 공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번 매치업에서도 오사수나가 흐름과 실리 모두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오사수나는 500 포메이션을 통해 수비 안정성과 빠른 역습 전개를 유지 중이다. 지로나는 중원 핵심 자원 3명이 결장하며 공수 연결과 압박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조직력과 흐름 유지 측면 모두 오사수나가 유리한 구도다. 지로나의 중원 붕괴를 감안하면 오사수나가 안정적으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사수나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네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 리그 순위 10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홍캄프, 포드고레아누, 반카암 헤라클레스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빠른 측면 전개와 이선 침투 패턴을 활용하는 중위권 전형의 대표적 팀이다. 홍캄프는 일선에서의 압박과 제공권 참여에 적극적이며 포드고레아누는 양쪽 측면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기회를 만든다. 반카암은 중원에서의 볼 운반과 속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 전환 플레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체스티치와 라우르센이 이탈한 상태지만 수비 라인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의 전개 밸런스는 비교적 견고하다. 특히 후반전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확보하며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패턴이 자주 등장한다. 알크마르 리그 순위 6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페럿, 포쿠, 벨리치 알크마르는 전형적인 4-2-3-1 구조 안에서 이선의 민첩한 움직임과 높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는 팀이다. 페럿은 박스 근처에서의 골 결정력과 위치 선정이 뛰어나며 포쿠는 드리블과 측면 침투에서 꾸준한 위협을 가한다. 벨리치는 중거리 슛과 탈압박 능력을 겸비해 후방 빌드업 전개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멜러 울프가 카드 징계로 결장하고 라도, 베스터펠트, 미난스, 슈텔은, 마이코마, 클라시에까지 총 6명이 부상으로 이탈해 전력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다. 조직적인 전개가 매끄럽지 않고 중원 압박과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에서도 명확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킹 코멘트 헤라클레스는 전체적인 전력 구성과 전개 흐름이 안정적인 가운데 홈 2점까지 더해 후반 운영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알크마르는 결장자가 너무 많아 수비 라인의 일관성과 중원 압박력 모두에 결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후반 교체 자원 구성에 큰 제약이 있어 전반적인 경기력 유지가 쉽지 않다. 결국 조직 안정성과 운영 리듬 모두에서 앞선 헤라클레스가 유리한 매치업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헤라클레스는 홈 경기에서의 전개 완성도와 중원 템포 조절 능력이 안정적이다. 알크마르는 결장자 누적으로 전개 완성도와 수비 조율 모두 불안한 상태다.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헤라클레스가 더 강한 마무리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전술 안정성과 후반 응집력에서 헤라클레스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라클레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섯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츠볼레 리그 순위 14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벤테, 자미로 몬테이로, 크라스테프 츠볼레는 수비 안정에 초점을 둔 4-2-3-1 전형을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비 라인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벤테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후방 빌드업에도 가담하지만 자미로 몬테이로와 크라스테프의 전방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득점 전환율이 낮은 편이다. 좌우 측면 전개는 라그시르의 부상으로 인해 단조로운 흐름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구이에르의 이탈로 수비 커버 범위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좌측 라인에서의 마크 실수와 뒷공간 허용 빈도가 높아 강팀을 상대로 실점 위험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다. 트벤테 리그 순위 5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우니바르, 로츠, 엘타이프
트벤테는 4-2-3-1 전형 내에서의 이선 유기적 움직임과 짜임새 있는 압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다. 우니바르는 침투 타이밍이 탁월하며 로츠는 볼 운반과 함께 중거리 슈팅에서 위협적인 옵션을 제공한다. L타입은 왼쪽 측면에서 빠른 전진과 크로스로 찬스를 창출하며 일선과의 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공격 전개가 가능하다. 브람머스, 부스, 알더스의 이탈은 다소 아쉽지만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며 특히 수비 라인의 압박 타이밍과 볼 소유 전환 속도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이 장점이다. 토킹 코멘트. 즈볼레는 수비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좌측 라인에서 반복적인 불안 요소를 노출하고 있으며 공격 전개에서는 유기성이 부족해 일관된 찬스를 만들기 어렵다. 반면 트벤테는 이선과 측면에서 고르게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비 안정성과 압박 강도 모두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공수 밸런스와 전개 효율 모두에서 앞선 트벤테가 유리한 매치업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즈볼레는 측면 수비의 불안정성과 전방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득점 기대치가 낮다. 트벤테는 이선 중심의 유기적인 연계와 압박 구조가 살아있으며 전개 속도도 매끄럽다.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트벤테가 더 강한 마무리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전술 완성도와 결정력에서 트벤테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즈볼레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여섯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첼시. 리그 4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마두에케, 산초, 듀스버리홀. 결장자 무드리크 징계, 포파나, 켈리만, 라비아, 마르크 구이우. 첼시는 상위권 고착화를 위해 승점 3점이 필수적인 경기다. 무드리크가 징계로 결정하지만 마두에케와 산초는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크로스 전개에 모두 능한 자원이다. 듀스버리홀은 중앙에서 전환 속도를 높이며 수비 뒷공간을 정확하게 찌르는 전개 능력을 갖췄고 포백과 이볼란치의 조합도 안정되어 있어 공수 전환 시 라인 간격이 매우 정돈된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수비 전환 시의 압박 템포도 빠르기 때문에 입스위치의 단순한 롱볼 전략이나 세컨볼 대응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입스위치 타운. 리그 18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델랍, 브로드헤드, 엔시소. 결장자 스즈모딕스, 번스, 오그베네, 허친슨. 입스위치는 강등권을 겨우 벗어난 상황에서 극도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팀이다. 최전방 델랍은 과거 스토크시티의 롱드로인 장인 로리 델랍의 아들로 피지컬과 제공권에 강점을 보이는 전통적인 포스트형 스트라이커다. 하지만 팀 전체적으로 측면 크로스와 롱패스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브로드헤드와 엔시소는 활동량은 많으나 결정력은 떨어지는 편이며 수비진은 번스와 오그벤의 이탈 이후 측면 커버가 느려지고 전체 압박의 정교함도 낮아진 상태다. 특히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 속도와 결정력 모두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토킹 코멘트. 입스위치는 팀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으며 공격 전개 속도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첼시는 여러 부상 공백 속에서도 홈에서의 전개 밸런스와 결정력 우위가 분명하고 강한 압박과 빌드업 구조를 통해 경기 전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첼시의 실리 있는 홈승 흐름이 유력한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배팅 핵심 포인트. 첼시는 마두에케와 산초를 중심으로 좌우 전개가 활발하다. 입스위치는 롱볼과 제공권 중심 전개에 의존하며 전술 다양성이 부족하다. 델랍은 롱드로인 장인 로리 델랍의 아들로 피지컬이 좋은 자원이지만 팀 전체의 기동력은 떨어진다. 경기의 큰 틀은 첼시가 점유하고 입스위치는 실점 방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첼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일곱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 리그 1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디오고 조타, 각포, 모하메드 살라. 결장자 알렉산더 아놀드, 알리송 베커, 고메즈. 리버풀은 핵심 자원 다수가 부상 중이지만 공격진의 파괴력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급이다. 살라와 디오고 조타, 각포는 전방에서 유기적인 위치 전환과 빠른 침투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뛰어나며 중원에서의 압박과 볼 배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알리송의 부상으로 골키퍼 포지션에서 약간의 불안 요소는 존재하지만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점유율 기반 운영으로 상대가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빈도를 최소화한다. 알렉산더 아놀드의 이탈은 측면 크로스 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살라의 내측 침투와 중앙 조합이 워낙 강해 전개 루트에는 큰 영향이 없다. 웨스트햄. 리그 16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제로드 보엔, 루카스 파케타, 쿠두스. 결장자 크레스웰, 서머빌, 안토니오. 웨스트햄은 최근 수비 집중력 붕괴와 라인 간격 조절 실패로 인해 잦은 실점과 함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보엔은 빠른 침투와 날카로운 마무리가 장점이지만 중원에서 볼이 올라오는 속도 자체가 느리고 단조롭다. 파케타는 테크니션형 플레이메이커로 상대 압박이 심할 경우 전개 과정에서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도 잦다. 측면 수비의 핵심인 크레스웰이 빠진 상황에서 살라 측면 라인을 막기엔 대응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최근 몇 경기에서도 라인 붕괴 이후 역습 실점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하위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토킹 코멘트.
리버풀은 다소간의 부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공격 전개 완성도와 홈에서의 강세가 매우 뚜렷한 팀이다. 웨스트햄은 수비 중심 자원들의 결장과 중원 미스매치 문제로 인해 경기 흐름을 따라가기조차 벅찰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홈에서 여유있게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리버풀은 살라 마이너스 조타 마이너스 각포 조합의 전방 유기적 움직임이 매우 위력적이다. 웨스트햄은 크레스웰의 결장으로 측면 수비에서 치명적 약점이 생긴 상황이다. 리버풀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을 앞세운 점유율 주도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웨스트햄의 현재 수비력으로는 리버풀의 공격 템포를 감당하기 어렵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버풀 승 필살기. 핸디핸디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8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울버햄튼. 리그 17위. 포메이션 3-4-3. 주축 멤버 스트란드 라르센, 황희찬, 벨가르드. 결장자 칼라이지치, 모스케라, 곤살레스, 치워메. 울버햄튼은 현재 리그 3연승 흐름을 타며 강등권 탈출의 절박한 분위기 속에서 집중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태다. 황희찬과 스트란드 라르센의 전방 압박과 침투는 리그 하위권 팀들 중 가장 위협적인 수준이고, 벨가르드가 후방 빌드업에서 탈압박을 풀어내는 능력 또한 뛰어나 중앙 전개에서의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수비진은 300으로 넓게 서서 라인을 유지하며 무리하지 않는 수비 전환을 바탕으로 실점 억제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들에서는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공격 전환 속도에서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강등권 팀 특유의 절박함이 흐름에 반영되며 현재 경기력은 순위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토트넘. 리그 14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손흥민, 솔랑케, 메디슨. 결장자 클루셉스키, 단소, 드라구신. 토트넘은 수비 라인과 중원 일부 자원의 이탈로 인해 경기 조율 능력과 압박력이 흔들리는 구간이다. 손흥민과 솔랑케는 빠른 침투와 결정력에서 기대할 만하지만 중원에서의 점유율 유지나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한 연결은 최근 들어 다소 무뎌진 모습이다. 메디슨의 활약 여부에 따라 전체 공격 흐름이 달라지는데, 최근 상대 중원의 압박이 강할 경우 오른쪽 측면의 활동량 감소와 연계 약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수비진에서는 드라구신의 이탈이 뼈아프고 상대가 빠른 템포로 몰아붙일 경우 라인 간격이 무너지는 장면이 잦다. 원정에서는 압박 강도와 수비 커버 범위가 줄어드는 경향도 존재한다. 토킹 코멘트. 울버햄튼은 강등권의 벼랑 끝 싸움에서 최근 가장 집중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 중 하나다. 토트넘은 전력 공백과 라인 붕괴 문제로 인해 압도적인 경기 운영이 쉽지 않은 상태이며, 전술적으로 유리한 쪽은 울버햄튼 쪽에 더 가까운 흐름이다. 이번 경기는 팽팽한 전개 속 무승부 가능성이 유력한 매치업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울버햄튼은 강등 탈출을 위한 집중력이 극대화된 상태로 홈 경기에서 라인 간격 유지가 매우 뛰어나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솔랑케의 침투 외엔 전개 루트가 다소 단조롭다. 수비진 결장으로 인해 토트넘은 역습과 압박 대응에서 리스크가 있다. 접전이 예상되며 울버햄튼의 강한 저항 속 토트넘도 쉽게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9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 리그 8위. 포메이션 3-5-2. 주축 멤버 모이스킨, 구드문드손, 파지올리. 결장자 고젠스, 콜파니, 보베. 피오렌티나는 주중 컨퍼런스 리그 일정을 소화하며 체력적으로 다소 지친 상태다. 하지만 모이스킨과 구드문드손의 전방 파괴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며, 파지올리 역시 이 선에서의 탈압박과 전진 패스 능력으로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중원 점유율 유지와 후방 빌드업은 일정 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부상자 이탈은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았고, 홈 경기에서는 실점 억제력과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된다. 파르마. 리그 16위. 포메이션 5-3-2. 주축 멤버 보니, 아드리안 베르나베, 펠레그리노. 결장자 알름키스트 징게, 보니, 칸첼리에리, 미하일라, 베네디차크, 오소리오, 시르카티, 코알스키. 파르마는 수비 숫자를 늘린 500 기반의 밀집형 전술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요 수비 및 공격 자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탈하며 경기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다. 공격 핵본위를 포함해 미하일라, 오소리오, 칸첼리에리까지 빠지며 전방 연계와 마무리가 극도로 약화됐다. 베르나베는 빌드업과 활동량에서는 뛰어나지만 찬스 메이킹 시 도움을 줄 자원이 현저히 부족하다. 실점 억제에는 성공하더라도 공격력이 떨어지는 만큼 실점 시 경기 반전이 어려운 구조다. 토킹 코멘트. 피오렌티나는 로테이션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팀이며, 파르마는 전방 전력이 사실상 마비되어 수비 외에 대안이 없는 상태다. 결국 체력 부담 속에서도 피오렌티나의 1점차 승리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배팅 핵심 포인트. 피오렌티나는 유럽 대회로 체력적 소모는 있지만 경기 운영 능력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파르마는 수비형 전술을 유지하지만 공격진 대다수가 빠져 반격이 매우 어렵다. 전력과 조직력, 경기 흐름까지 모두 피오렌티나가 우위인 구도다. 체력 부담을 감안해도 피오렌티나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피오렌티나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10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로나 리그 14위 포메이션 3-5-2 주축 멤버 사르, 모스케라, 다일론 리브라멘토 결장자 탱스테트, 파라오니, 니아세, 수슬로프, 하로이 베로나는 홈 경기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현재 중원과 수비진의 연쇄 부상으로 인해 포메이션 밸런스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파라오니, 니아세, 수슬로프의 부상은 3-5-2의 중원 점유율 유지에 치명적인 변수다. 전방의 사르와 모스케라는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결정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측면 윙백의 전진이 제한적이라 역습 루트가 단순해지며 득점 루트가 뻔한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점도 약점이다. 제노아 리그 12위 포메이션 3-4-3 주축 멤버 피나몬티, 말리노브스키, 토스비 결장자 프렌드럽 징게, 발로텔리, 쿠엔카, 아하노프, 바니, 코르네 제노아는 꾸준히 300 기반의 수비 안정과 전방 압박을 병행하는 팀으로 피나몬티의 제공권과 말리노브스키의 이선 중거리 슈팅 능력을 활용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다. 프렌드럽의 징계 이탈로 인해 중원 밸런스가 살짝 무너질 가능성은 있지만 토스비와 말리노브스키의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로 중원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수비 간격 유지와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높아 실점 억제 능력이 최근 눈에 띄게 개선됐다. 토킹 코멘트 베로나는 주력 중원 자원들의 부재로 경기 주도권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노아는 안정된 수비 라인과 일관된 공격 전개로 베로나의 불안한 수비를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전반적인 밸런스와 완성도에서 제노아가 유리한 흐름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베로나는 중원과 측면 부상이 겹쳐 경기 밸런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노아는 징계 변수는 있지만 수비 안정성과 전방 압박에서 흐름이 좋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중거리 찬스 활용도 제노아가 앞서 있는 구조다. 조직적 운영과 공격 루트에서 우위인 제노아가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로나 패 추천 핸디핸디 패 조율 언더오버 언더 강추 11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생테티엔 리그 순위 17위 포메이션 4-3-3 주축 멤버 스타생 카르도나 다비타슈빌리 생테티엔은 4-3-3 전형을 활용하며 측면 전개를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개 이후 마무리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노출 중이다. 스타생은 투지 있는 움직임으로 제공권을 노리지만 연결 타이밍이 부족하고 카르도나와 다비타슈빌리는 드리블 시도는 많지만 효율이 떨어진다. 중원 핵심 타르디유의 부상으로 인해 빌드업의 안정감이 흔들리고 있으며 부아치의 이탈은 수비라인 커버 범위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홈에서도 실점률이 높은 편이며 수비 마이너스 공격 간 간격이 벌어져 역습 대응이 매우 느린 구조다. 브레스트와 리그 순위 8위 포메이션 4-3-3 주축 멤버 아조르크, 시마,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 브레스트와는 같은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도 중원 조율과 측면 침투의 효율성이 높은 팀이다. 아조르크는 제공권과 볼 간수 능력 모두 우수하며 시마와 페레이라 라게는 좌우에서의 스피드와 연계가 강점이다. 파브레, 브르고, 마르틴 등 다수 자원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나 잔여 자원들의 조직력과 포지셔닝 능력이 뛰어나 중원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 수비라인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인 압박을 유지하며 후반에는 세트피스를 활용한 마무리 집중력이 높다. 토킹 코멘트 생테티에는 전방 연계와 마무리 능력 모두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후반 집중력 저하와 함께 지속적인 실점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브레스트와는 핵심 자원 이탈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움직임과 전개 속도에서 강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국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브레스트와가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생테티에는 득점 전환율이 낮고 후반 실점 빈도 또한 높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렵다. 브레스트와는 결장자가 많지만 전개 템포와 마무리 집중력은 유지되고 있다.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브레스트와가 더 강한 마무리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전개 흐름과 측면 완성도에서 브레스트와가 유리한 경기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생테티엔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12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리그 순위 9위 포메이션 4-4-2 주축 멤버 데미로비치, 볼테마드, 퀴리히 슈투트가르트는 4-4-2 전형을 바탕으로 투톱의 움직임과 넓은 측면 활용을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낸다. 데미로비치는 제공권과 마무리 모두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퀴리히와 볼테마드는 이선 연계와 침투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바그노만, 딜 체이스, 자가두, 나르테위 등 수비진의 무더기 부상 이슈가 있어 수비 밸런스가 크게 흔들리는 상태다. 특히 자가두의 이탈로 인해 후방 빌드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풀백 조합도 교체 자원으로 급조된 상태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전반에는 주도권을 잡지만 후반 체력 저하로 실점 빈도가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브레멘 리그 순위 10위 포메이션 3-5-2 주축 멤버 버크, 은진마, 슈미트
브레멘은 3-5-2 전형을 운영하며 중원에서의 볼 점유율 확보와 후방 전개를 중시하는 팀이다. 버크는 넓은 활동폭을 보이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은진만은 전방 압박과 침투 플레이에서 위협적이다. 슈미트는 빌드업의 핵심 자원으로 상대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내며 팀 전체의 리듬을 조절한다. 수비에서는 초비치와 벨리코비치의 이탈이 아쉽지만 나머지 수비 조합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측면 수비 커버 능력도 양호해 슈투트가르트의 단조로운 전개 패턴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슈투트가르트는 공격진의 스피드와 개인 능력은 좋지만 수비진의 대거 이탈로 인해 라인 간격이 무너지고 있다. 공격 패턴도 상대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구조라서 전술적 유연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반면 브레멘은 안정적인 중원 조율과 넓은 측면 전개를 통해 경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며 특히 후반 템포 유지와 압박 회피 능력에서 슈투트가르트보다 확실히 우세하다. 전체적으로 브레멘이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슈투트가르트는 수비진 대거 이탈로 라인 조율과 커버 범위에 문제가 크다. 브레멘은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 지배력과 측면 전개 안정성이 돋보인다.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브레멘이 더 강한 마무리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전체적인 밸런스와 수비 안정성에서 브레멘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슈투트가르트 패 추천. 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13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라베스. 리그 17위.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키케 가르시아, 카를로스 비센테, 카를로스 마르틴. 결장자 코네츠니, 시베라 징게. 알라베스는 강등권 바로 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간결한 반격을 중심으로 실점 억제에 집중하고 있는 전술 흐름이다. 4-2-3-1 포메이션 내에서 키케 가르시아는 제공권과 버티는 힘이 뛰어나며 카를로스 마르틴과 비센테는 중거리 슛과 활동량으로 중원에서의 저항을 시도하는 구조다. 다만 골키퍼 시베라와 수비 중심 코네치니가 동시에 징계로 빠지며 후방 안정감이 무너질 수 있는 변수가 발생한 상태다. 전체적인 수비 블록은 견고하나 라인이 무너질 경우 역전 가능성은 떨어지고 한 골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레알 마드리드. 리그 2위. 포메이션 4-3-2. 주축 멤버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 결장자 다니 세바요스, 루닌, 맨디, 다니 카르바할, 밀리탕. 레알 마드리드는 주중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소화한 직후라 체력 소모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태다. 하지만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의 전방 조합은 라인을 순간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베링엄이 전진성과 제공권 모두에서 공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수비진은 맨디, 밀리탕, 카르바할 등의 부상으로 공백이 있는 상황이지만 경기 주도권을 쥐는 운영에선 여전히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포지션 밸런스를 유지 중이다. 지친 일정 속에서도 개인 기량과 전술 완성도에서 리그 대부분 팀을 압도할 수 있는 상태다. 토킹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일정 이후 원정 경기라는 체력적 리스크는 분명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알라베스는 수비적으로 버티며 대응하겠지만 결국 한두 번의 순간적인 수비 집중력 이탈이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레알의 리드가 유력하지만 1점 차 내 신승구도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배팅 핵심 포인트. 알라베스는 수비적인 전술 완성도가 높고 홈 경기에서는 라인 조절이 안정적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일정 직후라 체력적 부담이 명확하다. 개인 기량과 공격 결정력은 레알이 월등하지만 큰 점수차 승리는 어렵다. 전술 밸런스와 결정력 모두에서 레알이 앞서나 핸디캡 커버는 어려울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라베스 패 강추. 핸디 무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14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빌렘2. 리그 순위 16위. 포메이션 5-3-2. 주축 멤버 메르벨트, 보킬라, 유스텐. 빌렘2는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에 집중하는 전형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비력과 공격력 모두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메르벨트와 유스텐은 활동량이 풍부한 편이나 연계와 마무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보킬라는 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동료와의 간격이 벌어져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최근 11경기 무승 및 6연패의 흐름에서 나타나듯 팀 전반의 경기력과 분위기 모두가 하락세이며 수비 집중력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진다. 여기에 구이에르와 라그시리의 부상 이탈로 수비 조합까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다. 아약스. 리그 순위 1위. 포메이션 4-3-3. 주축 멤버 코나두, 고츠, 트라우레. 아약스는 4-3-3 전형을 중심으로 빠른 패스워크와 전방 압박, 그리고 좌우 측면 활용을 극대화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코나두는 측면에서의 전진성과 돌파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고츠는 중원에서 공격 조율과 전개 속도 조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트라오레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위치 선정이 탁월해 상대 수비를 꾸준히 흔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람머스, 부스, 알더스가 이탈했지만 탄탄한 스쿼드 뎁스를 바탕으로 경기력 손실은 거의 없는 상태다. 특히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 실수를 유도하고 전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는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
토킹 코멘트. 빌렘2는 단단한 수비 전술을 구성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부상 이탈과 연패 후유증으로 인해 수비 라인의 균열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공격에서는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반에는 체력 부담으로 인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반면 아약스는 전술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루트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팀이다. 결국 공수전 영역에서 아약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무난한 원정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다. 배팅 핵심 포인트. 빌렘2는 6연패에 빠진 가운데 수비 집중력과 득점력 모두에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약스는 좌우 측면을 기반으로 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에서 완성도가 매우 높다.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아약스가 더 강한 마무리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조직력과 공격 전환 완성도에서 아약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빌렘2패 필살기. 핸디패 강추. 언더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